안녕하세요. 어라운드 스튜디오 플래처입니다. 오늘은 컬렉션에서 지난 시간에 이어서 Q 내용을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말해서 Q는 저희가 쓰고 있는 그런 대기열과 같은 그러한 데이터 형태를 가지고 있다라고 봐주시면 되는데요. 내용을 한번 보시면 데이터를 일시적으로 쌓아두기 위한 자료 구조로 사용이 되는데요. 스택과는 다르게 FIFO의 형태를 가집니다. FIFO란 First in, First out의 줄임말인데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데이터가 들어온 순서대로 데이터가 나갈 때도 그 순서를 지킨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Q를 생성할 때에는 링크드 리스트를 활용을 해서 초기화를 하여 사용을 합니다. 아래 그림을 보시면 가운데 이제 Q라고 하는 이런 자료 구조가 있잖아요. 여기서 오른쪽에서 데이터가 들어오고 왼쪽에서 데이터가 나가는 형태인데 데이터가 Q에 들어오는 것을 inQ라고 보통 표현을 합니다. 메소드로는 add 또는 offer라는 게 있는데 데이터가 들어오게 되면은 지금 1, 2, 3, 4라고 붙어 있는 가운데 있는 데이터 이후에 순서를 지키면서 데이터가 들어오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서 데이터가 빠져나가는 것을 dequeue라고 하는데 메소드로는 pull 또는 pick이라는 게 있습니다. 근데 이제 빠져나간다라는 게 데이터를 복제해서 넘겨주는 건지 아니면은 이 데이터를 넘겨주고 데이터를 삭제를 하는지의 방식에 따라서 pull 또는 pick이라고 하는 메소드가 존재를 합니다. Q에서의 주요 메소드는 보시는 것과 같은 내용이 있는데요. 주요 봐야 될 메소드는 add, offer, pick, pull 정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add와 offer는 동일하게 Q의 마지막 위치에 요소를 삽입하는 그런 기능을 갖고 있는데 실패 시 예외가 발생하냐, false를 리턴을 하냐의 차이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예외 발생하는 것을 별로 좋아하지 않기 때문에 offer 메소드를 많이 사용하는 편입니다. 그리고 pick 같은 경우에는 Q의 제일 앞에 있는 요소, 엘리멘트를 리턴을 해주는 작업을 해주게 되는데요. Q가 비어있으면 nul을 리턴을 해줍니다. 그리고 pull 같은 경우에는 동일하게 제일 앞에 있는 요소를 리턴을 해주지만 리턴 후에 해당 데이터는 삭제를 해주는 작업을 하게 됩니다. 여기서 이제 구분돼서 볼 수 있는 건 remove라는 메소드가 있습니다. remove라는 메소드는 pull과 같은 동일한 기능을 갖고 있지만 Q가 비어있을 때 pull의 경우에는 nul을 리턴해 주지만 remove 메소드 같은 경우에는 예외를 발생시킨다는 그러한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럼 이 Q라고 하는 이 인터페이스에서 저희가 주로 다뤄볼 내용은 priority Q라고 하는 우선순위 Q가 있습니다. 내용을 잠깐 보시면 우선순위 Q는 데이터의 우선순위를 결정을 해서 우선순위가 가장 높은 요소가 먼저 나가는 그러한 자료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이 우선순위 Q라는 것은 힙을 이용해서 구현이 되는데요. 힙은 최대 힙 그리고 최소 힙 두 가지로 구분이 됩니다. 힙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것은 이진트리 구조로 이루어져 있다는 것을 여기서 같이 알고 가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그리고 이 priority queue 같은 경우에는 시간 복잡도가 n 로그 n을 가집니다. 그럼 priority queue의 동작 원리를 간단하게 도식화한 이 그림을 보시면서 이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삽입할 때인데요. 만약에 이 주황색 노드를 제외하고 나머지 이 투명한 이 검은색의 노드가 있다고 가정을 했을 때 최소 힙 기준으로 7이라는 값이 만약에 삽입이 된다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7이라는 값은 우선 맨 마지막 위치 노드에 추가가 됐는데요. 그 이후에 부모와 비교를 해서 작으면은 교환하는 스위칭하는 작업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7이라는 노드가 13과 위치를 교환을 한 것을 볼 수가 있고요. 자, 그 다음은 또 다시 부모 노드와 비교를 해서 작으면은 또 다시 교환을 해주게 됩니다. 하지만 부모 루트 노드가 5이기 때문에 7과 교환이 되지 않는 그러한 상황을 한번 만들어 본 거고요. 이렇게 해서 삽입이라고 하는 내부 로직이 이루어지게 된다는 것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은 이제 삭제하는 방식인데요. 삭제를 할 때에는 저희가 이 Q의 특성상 우선 루트 노드가 빠져나가는 것을 이해를 해 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맨 상단에 있던 루트 노드 5가 빠져나가는 것을 볼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맨 마지막에 배치되어 있던 이 13이라는 노드가 루트 노드로 위치를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이후에 이제 루트 노드와 자식 노드를 비교를 해보게 되는데요. 루트 노드가 양쪽에 다 있을 경우에는 가장 작은 노드를 우선 선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작은 노드와 해당 루트 노드를 이제 비교를 해서 작은 값을 갖고 있는 노드가 루트 노드로 올라오는 그러한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그 다음에 이제 이 루트 노드에서 내려왔던 이 13이라는 노드가 또 다시 자식 노드와 비교를 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양쪽에 모두 노드가 존재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해당 하나의 자식 노드와 비교를 해서 작은 값이 또 위로 올라오는 그러한 작업을 하게 됩니다.
이 상황에서는 13이 20보다 작기 때문에 교환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프라이어리티 큐의 이제 동작 방식을 한번 살펴봤는데요. 우선 이론적인 내용은 이 정도로 보면 될 것 같고, 이제 코드가 어떻게 구성을 할 수 있고 어떻게 작성을 하는지 간단하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코드로 넘어왔습니다. 오늘 보실 코드는 이 자바 렉처 패키지 안에 컬렉션 패키지 내부에 있는 이 컬렉션 이그젬플과 큐 이그젬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컬렉션 이그젬플은 그렇게 크게 볼 건 없고요. 어떻게 구현이 되어 있는지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볼 내용은 이 Q와 Priority Q 정도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Q의 코드를 한번 쭉 보면은 이 컬렉션을 상속받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죠. 그리고 여기에 정의되어 있는 메소드는 add, offer, remove, pull, 그리고 element, 그리고 pick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Q를 상속받고 있는 그러한 클래스들은 해당 메소드들을 모두 사용할 수 있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 또한 이제 이 컬렉션에 선언되어 있는 이러한 메소드들도 Q에서 사용을 할 수가 있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Priority Q를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Priority Q를 보면은 우선은 Elements로 되어 있고 Abstract Q를 상속을 받고 있네요. 이 Abstract Q를 눌러보면은 이쪽에 Q라고 하는 인터페이스를 Elements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고, 이 밑에 있는 메소드들은 어느 정도 기본적으로 기능이 구현이 되어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네요. 자, 그러면은 바로 코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Q 이그젬플입니다. 우선은 Q 이그젬플에는 Q와 그리고 Priority Q에 대한 예제 코드를 조금 작성해 놨는데요. Q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Q는 인티저 타입으로 우선은 선언을 해서 예제를 만들었는데요. 링크드 리스트를 사용을 해서 초기화를 해주게 됩니다. 그 이후에 이제 Q에 값을 넣기 위해서는 offer 또는 add를 사용하는데, 우선은 offer를 사용하는 메소드를 사용했고요. 그 다음에 맨 마지막에는 이 offer가 리턴해주는 값이 무엇인지 한번 확인해 보기 위해서 프린트 라인을 하나 추가를 해놨습니다. 자, 그 다음에 구분선 이후에 이제 Q의 여러 메소드들을 한번 사용을 해볼 건데요. Q의 pick, pull, remove를 각각 출력을 해볼 겁니다. 그 다음에 또 이제 구분선을 사용을 해서 이 아랫부분에 구현되어 있는 이 코드는 이 Q라고 하는 이 데이터 구조를 이터레이터 쪽으로 배치를 해서 어떻게 하면은 데이터 접근을 더 쉽게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본 겁니다. 이터레이터를 사용하는 방법은 뭐 거의 대부분 동일하기 때문에 따로 설명드리지는 않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Q에 대해서 한번 실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은 이 Q라고 되어 있는 이 코드를 기준으로 이 내부만 먼저 볼 건데요. 자, Q에 offer를 했을 때 값을 추가하는 거죠. 이 값을 추가할 때에는 여기에 true라고 하는 불리언 값이 이제 리턴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이 메소드를 보면은 이쪽에 불리언으로 리턴을 해준다라고 리턴 타입이 선언이 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자, 그 다음은 1, 1, 3이라는 게 나왔는데, 우선은 이 Q라는 특성 자체가 먼저 들어간 값이 먼저 나오는 그런 특성을 갖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offer에 맨 처음에 들어간 1이라는 값이 이 pick을 통해서 나온 거고요. 그 다음에 pick 같은 경우에는 해당 데이터를 삭제하지 않은 그런 특성이 있어서 폴을 할 때에도 또 다시 1이라는 값이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폴의 경우에는 값을 리턴을 해주고 해당 데이터를 삭제를 해주는 기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 remove라고 하는 메소드를 사용할 때에는 1이 제거되고 그 다음 값인 3이라는 값이 출력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remove 또한 폴과 같이 해당 데이터를 리턴해주고 바로 데이터를 삭제해주기 때문에 그 이후에는 뭐 pick이나 폴, remove를 사용했을 때 2라는 값이 나오는 것을 유추해 볼 수가 있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이터레이터를 사용을 해서 이 while문으로 값들을 쭉 나열을 해본 건데요. 275라는 값이 나왔습니다. 자, 1하고 3이 삭제가 됐으니까 2하고 7하고 5가 남았고, 이 값들이 순서대로 이제 출력이 되는 것을 여기서 체크를 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정도로 사용을 하면은 사실 Q에 대해서 사용하는 방법은 모두 다 익혔다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선순위 Q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순위 Q는 PPT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맥스 힙과 민 힙 이 두 가지 종류에서 골라서 구성을 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때 이 Priority Q를 초기화해주는 이 생성자 부분에서 가로 안에 무엇을 넣냐에 따라서 그것을 결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아무 값도 넣지 않았을 때에는 오름차순으로 정리가 되는 민 힙의 최소 힙의 특성을 갖고 있고,
그 다음에 이 collections 하고서 reverse order를 넣어주게 되면은 maxif의 형태로 동작을 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요번에는 좀 특이하게 클래스 타입으로 하나 만들어 놨는데요. 우선 그럼 이 person이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밑에 person이라고 하는 이 클래스를 하나 만들어 놨는데요. 이 클래스 타입을 어떤 우선순위를 정해주기 위해서는 이 comparable이라고 하는 이 인터페이스를 하나의 상속을 받고 있어야 하는데요. 이때 이제 비교 대상의 기준이 무엇이냐 했을 때 그냥 person으로 잡아주면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는 name과 age가 존재를 하고 이거에 대해서 값을 받고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get 메소드들이 나와 있네요. 그 다음에 compare to 라고 하는 이 오버라이딩 메소드를 하나 구현을 해줘야 하는데 저희가 여기서 만들고자 한 거는 이 age라고 하는 이 값을 기준으로 우선순위를 배정을 하겠다라고 선언을 해놓고 만들어 놓은 그런 로직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age로 이제 구성을 했을 때 만약에 age가 동일하다면 이 name이라고 하는 이 스트링 값을 또 compare to를 통해서 유니코드 기준으로 또 우선순위를 배정을 해주는 모습을 볼 수가 있죠. 자, 그랬을 때 이 우선순위 q 이제 뭐 둘 다 똑같은 방식이기 때문에 하나만 이제 구현을 해 놓은 건데 이 오름차순으로 되어 있는 이 최소 힙에 대한 기준만 예제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순위 큐에 우선은 클래스를 객체로 만들어 놨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값들을 추가를 해주게 되는데요. 이때 25, 30, 27로 해서 크기 순서가 아닌 조금 이제 비틀어서 값을 넣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이때 이제 우선순위 큐의 값을 이제 제거해 줄 때에는 우선은 픽으로 데이터가 삭제되지 않게끔 설정을 해주고 그 이후에 이제 폴이라고 해서 데이터를 빼주는 식으로 구현을 해서 이름과 나이를 출력을 해볼 수 있게끔 코드를 작성을 해놨습니다. 자, 혹시 모르니까 여기에 30으로 해서 자, 황진이라고 하는 동일한 나이의 데이터를 하나 더 추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값을 실행을 해볼게요. 자, 이렇게 실행을 하게 되면은 우선순위 Q의 동작 방식대로 이제 출력이 되는 거다 보니까 이 우선순위가 먼저 들어간 값의 우선순위가 아닌 여기서 저희가 기준으로 잡았던 이 age 1순위, 그 다음에 name이 2순위가 되는 이런 우선순위를 가지고서 출력이 될 겁니다. 값을 보시면 나이가 우선 25, 27, 30, 30으로 순서가 나열이 된 것을 볼 수가 있죠. 이것처럼 우선 나이를 기준으로 프라이어리티 우선순위 값을 잡아서 출력이 됐다라고 추측을 해볼 수가 있고 같은 나이일 경우에는 이씨보다 황씨가 더 뒤에 있기 때문에 이 값의 순서로 출력이 됐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혹시 모르니까 이렇게 배치를 한번 하고 다시 실행을 해볼게요. 자, 황진이라고 하는 이 값을 이민아라는 데이터보다 먼저 넣었음에도 여기서 우선순위 결정 방식에 따라서 황진이가 뒤로 출력이 되는 것을 확인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프라이어리티 큐는 사용을 하시면 되겠고 이제 큐 같은 경우에는 이런 우선순위가 아닌 먼저 들어간 데이터 순서대로 이제 출력을 해주니까 그러한 특성을 살려서 이 큐를 잘 사용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고요. 혹시 이 큐 내용을 보시면서 궁금한 내용이 있으면 언제든지 댓글로 문의를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